보시면 제가 시간으로 나눴어요. 취득 보유 양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지금은 시간으로 나눠야 돼요. 단기 한 1,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기 한 2, 3년, 그리고 장기 3년 이상, 정확하게는 그 24년 총선 지나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주택자 보유세 완화는 원래 2020년으로 돌리려고 그랬죠, 공시가격을. 근데 2021년을 이제 적용시켜주는 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갔고요. 기준시가 9억 이하짜리는 재산세에 있어서는 특례세를 적용해가지고 세부담이 좀 줄어드는데 0.05% 내려주는 거거든요. 가령 기준시가가 11억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특례세율 적용은 안 되고 2022년이 아니라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하는 건데 426만 원을 원래 냈어야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줘가지고 320만 원만 내라라는 거예요. 일단 좋죠. 당장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럼 내년 어떻게 할 건데? 자, 보세요. 2016년부터 이게 공시가격 올라가는 상승률인데 5%, 4%, 5%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2021년에 19% 올랐죠. 그리고 작년에 17% 올랐고.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죠.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2020년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뭘 발표했어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발표했잖아요. 모든 주택은 장기적으로 2035년이 되면 시세 대비 90%로 맞춰버리겠다. 그런데 고가주택은, 강남에 있는 고가주택은 그중에 공동주택이라면 2025년까지 맞추겠다. 9억 이하는 2030년, 35년인데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올해도 17% 올랐죠. 내년도 10% 오를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른 상태에서 이제 매 맞는 거예요. 이제 1주택자라도. 맞잖아요. 근데 일단 올해만 한시적으로 내려준다잖아요, 지금. 202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제.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이면은 2021년 기준 공시가격 적용을 해주겠대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2주택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는 겨우겨우 1주택이어가지고 11억 이하, 공동명의면 12억 이하로 맞췄는데 이게 여기서 올라와 버렸네? 그럼 나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 1주택자를 하더라도.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딱 보고 나는 괜찮구나라고 안심하다가는 큰일 난다. 이제 그나마 한 가지 희망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하는 건데 얘는 시행령으로 그냥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건 뭐냐? 여기 공시가격에다가 요 뒤에 곱해주는 건데 현재 재산세가 60%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조절하라고. 이거를 법정 범위가 40에서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더 조정해주면은 재산세가 좀 내려가는 효과가 나오겠죠. 이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종부세를 볼까요? 종부세도 여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는데 이게 현재 예정대로 가면 100%로 가요. 4년 전에 80%였어요. 이거를 5%씩 야금야금 올렸죠. 그래서 범위가 60에서 100%까지예요. 뭐 설마 이거를 60으로 내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내려봤자 예전에 있었던 80 정도 내리는 것도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내리면은 다주택자, 1주택자 차등 안 두고 내리면 좀 내려가는 효과가 나겠죠. 그럼 요걸로 약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잔금 날짜를 일단 5월 11일 이후로 해야 된다. 여기서 이때 이후라는 거는 그 날짜 포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계약서 쓰신 분들은 매도 날짜를 5월 11일자 포함해가지고 그 뒤로 늦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5월 11일부터 6월 1일 전까지, 즉 5월 30일까지 해가지고 매도하시면 가장 좋긴 하죠. 보유세도 줄이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날짜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이 효과가 그렇게 많이 클 것 같진 않고, 여기서부터 이제 1년이니까 내년 5월 10일까지일 것 같은데 1년 후의 이야기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거기서 잘하면 한 번 더 유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자, 그리고 취득세율 개편,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정부에서 설령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새 정부에서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쉽게 안 건드려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 공약을 보면 이 다주택자도 누진과세를 좀 완화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 종부세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한 아주 근본적인 개편은 정권 말쯤에나 갈 것 같다. 이 종부세 세율이 뭐가 문제냐면 세율을 주택 수에 따라서 차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조정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반 세율 대비 거의 한 2배 정도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돼요. 왜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에 따라서 차등하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나오고 있죠. 주택임대 사업자가 과연 부활될 거냐. 이게 이제 3월 말쯤에 한번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임대차 3법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이라도 잡아야 돼요. 그거 안 잡으면 또 여기 정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라도 잡은 상태에서 안정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매매가, 즉 공급을 원활히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3법 플러스 임대사업자 제도 이거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야, 그러면 향후에 좀 부동산 세금 투자 방향성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일 좋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좋은 사람? 본인만 몰라, 본인만. 1주택자, 1주택자. 본인이 1주택자고 앞으로 1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아, 내가 굉장히 유리하구나 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다만 뭐 해결해야 될 과제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출이에요.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가 이거는 이제 거의 99% 될 건데 이때 중요한 게 매도 전략이에요. 매도 전략. 이거 매도 전략 잘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수천만 원 세이브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매도 전략에서 지금 같이 떠오르고 있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중과가 배제돼 버리니까 부담부 증여할 때 아시죠? 뒤에 조금 나올 텐데 증여 부분이 아니라 양도 부분에서 그 채무에서는 양도세가 나와버리잖아요. 그 양도세가 중과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럼 부담부 증여가 굉장히 유리해져요. 근데 여기에 또 복병이 있죠. 뭐가 있어요? 증여 취득세 12%. 아, 이게 이제 우리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아주 늦게 바뀔 거다. 자, 그리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좀 조정되면은 다주택자라도 일부 약간 좀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기대한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종부세 취득세 세율 개편하는 거는 다소 시간 걸릴 거라고 했죠. 여기서 제가 써놨죠. 근데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써먹어야 되는지 남은 시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1주택자는 어려운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냥 공동명의 하나 하면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 뭐 너무 막 복잡하고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유예도 1년이라는 한시적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살펴봤더니 나는 언제든지 되네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과유예 됐을 때 한꺼번에 팔다가 세금 더 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된다. 하나씩 볼게요. 자, 1주택자는 공동명의 하나면은 절세법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공동으로 했을 때 취득세 차이 없어요. 그냥 총액하고 지분대로 그냥 내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는 아무 상관없다. 자, 보유세, 재산세도 똑같아요. 재산세도 전체 금액에다가 과세 때리고 지분별로 나누니까 상관없다. 이제 문제는 종부세죠. 종부세는 단독명의 하면 11억까지, 공동명의 하면 6억, 6억이니까 12억까지. 일단 1억을 내가 더 세이브 되는 거죠. 더 좋은 게 뭐냐면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는 단독으로 특례 세율 적용하는 거랑 그냥 공동으로 가는 거랑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1세대 1주택인데 공동명의라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오래 보유하거나 연령이 60세가 넘으면 그게 이제 특례 그 세액공제를 받아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대로 공동명의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해져 버린 거죠, 공동명의가. 근데 이 중에 이런 분 계시죠. 아, 저는 지금 그러면 단독인데 지금이라도 공동으로 바꿀까요? 아, 말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취득세가 또 나오니까. 네, 그건 계산 잘 해보셔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중과유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중과유예.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시면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헐값에 팔아야 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가능한 게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외에 소재하는 주택인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 이하인 경우 얘는 비록 조정이라도 중과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얘랑 비슷한 놈이 뭐냐면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자치시 읍면지역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시가 3억 이하면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게 이건데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소형주택이 있어요. 1억 이하짜리 그거 취득세, 그건 취득세고 우리는 양도세.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소형주택이 있는데 단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앞에 뭐가 있냐면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중과가 배제가 가능하다. 자, 봅시다. 1번 송파인데 거주 조정이고 2번 서울 강동인데 조정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얘가 그럴 리 없지만 기준시가 1억 이하라고 가정해보죠. 그냥 조그만 빌라인가 보죠. 그죠? 자, 전체 주택수 몇 개예요? 두 채죠. 두 채인데 1세대 2주택인데 얘가 기준시가 1억이라고 한다면은 이 2번 자체를 팔아볼 때는 얘가 중과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2번이 혹시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안 들어가나 해가지고 1번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나요.
자, 그리고 또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게 많죠.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 매도하면 중과 배제인데 이게 167조의 12랑 8호에 있는 건데 이거거든요. 내가 1번을 샀다. 21년 3월. 2번을 22년 2월에 샀다. 여기서 딱 보자마자 뭔가 탄식이 나와야죠. 1년이 안 됐죠. 일단 일시주택 비과세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분은 일시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물건이 괜찮으니까 그냥 산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잘했다고 봐요. 샀을 때 사야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비과세가 안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번 산 상태에서 3년이 되기 전인 25년 2월 전에 얘를 팔아버리면 돼요. 그럼 이거는 중과가 안 들어가요. 비록 조정이지만. 그런데 기본적인 게 있죠. 얼마는 묵혀야 돼요? 2년은 묵혀야지. 너무 또 급하게 파시면 안 된다고 또 이게. 그래서 23년 3월부터 25년 2월 달까지 얘를 팔면 괜찮게 팔 수 있다. 중과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시간에서. 이거 매도 전략 하나만 잘 짜도 수천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진짜. 자주 실수하는 사람이 당구상 임대주택 등록하면 주택수 빠지죠? 이런 질문 하지 마요. 제발. 아시겠죠?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절대 이 정도 질문을 하면 안 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요. 1년 내에 종전주택 팔면 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종전거 팔고 신규주택 들어가야 되죠. 우리 2019년 12, 16 넘어서 사면 이미 지금 2019년이니까 꽤 됐잖아요. 실제 제 아는 동료분이 이거 해가지고 종전값만 팔고 신규 전입 안 해가지고 비과세 날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1년 안에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1년 안에 전입 안 하고 딱 일주일 거기서 플러스 지나니까 연락 오더래요. 세무서에서.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언제 전입하나 이렇게. 업무용 재산세를 내고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주택수 빠지는 거죠. 누가 빠진대요. 양도세, 주택수는 앞에 보유세, 업무용 재산세가 나오든 뭐 별쇼를 하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사실상 주거용 쓰면 그냥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보유세, 양도세는 양도세. 요거를 보셔야 되고 심지어 내가 업무용으로 임차를 주고 계산서 발행도 받아서 월세를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만약에 임차인이 써버리잖아요. 되게 억울한 케이스인데 이 경우에 주택수 잡혀버려요. 그러면 공실 상태로 매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실 상태로. 머리는 많이 썼어요. 머리는 많이 썼는데 공실 되기 전에 주거용으로 썼다. 즉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공실로 놔두고 했다. 이때도 주택수 포함이에요. 이거 예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매도해야 돼요. 근데 업무용 전환하면 또 다른 주택 비과세 받을 때는 2년 또 있어야 되죠. 환장하는 거죠. 여기 나오죠. 최종 1주택 개념이 적용되니까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해야 된다. 양도 증여, 용도 변경 모두 포함이다. 그럼 여기에서 빠지는 게 뭐예요? 세대분리, 멸실. 앞에 내용 다 모르셔도 돼요. 다 모르셔도 되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세무사님 상담하고 최종 의사결정하시고 사실 이제 제가 뭐 세무사도 아닌데 이렇게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했을 때 저 역할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가셔야지 세무사님하고 상담하고 좀 뭔가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이니까 워낙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땅짓고하고 자이TV에서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시청해주시느라 유튜브인 줄 알았다. 긴 시간 경청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